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는 바로 그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양주 헬기부대 배치 논란이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그동안 많은 희생을 치러왔는데 주민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헬기부대를 배치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국방부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의 대화에 나섰는데요. 자,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바로 갈등을 빚고 있는 양주 헬기부대 배치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님 그리고 한미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주 광정면 가남리의 한 공터입니다. 헬기 부대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대책위의 천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리에는 헬기 배치를 반대하는 현수막과 피켓이 여기저기 걸렸습니다. 이처럼 가남리 비행장 헬기부대 배치에 따른 갈등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갈등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박재민 국방차관은 먼저 헬기부대 배치에 따라 불편을 겪게 된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전투병력 감소, 항공전력이 강화, 그리고 국방개혁 중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황이고 또 헬기 전력화 계획에 따라서 헬기를 배치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4년간 국방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헬기 배치에 신뢰를 잃었다며 주민들이 군을 믿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뢰 속에서 어떤 그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말이 아닌 문서나 어떤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성과물을 가지고 그래야 주민들도 이제 군을 믿을 수 있겠구나. 또 헬기 소음 피해 대책 등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소음보상법 소음 기준이 80매클 90 미만은 지금 헬기보다는 민간 항공기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헬기 기준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기준을 80매클에서 75매클로다가 낮춘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기준에 도달하는 지역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그 영향을 받고 그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을 겪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것을 그 보상을 할 것인지. 하지만 보상보다는 주민과의 소통이 먼저라며 국방부의 밀어붙이기식 헬기 배치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내 한복판에 헬기 갖다 배치해놓고 재배치 처리하기 어렵다? 결론 다 내놓고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지금? 소 오는 곳에서 공원 잘 조성된 데서 살 권리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 그런 데 살고 싶어요. 그러나 정책 때문에 국방 때문에 한다고 했으면 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소통을 안 했냐고요. 주민대책위는 소음 측정 이후 잔류하고 있는 헬기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조만간 헬기 배치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입니다. 4년간 이어지고 있는 양주 가남리 비행장 헬기 배치 갈등. 주민들이 국방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헬기 배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가남리 헬기 부대 배치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네네. 예, 이게 어떻게 진행된 사업이고 히스토리를 좀 듣고 싶은데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네, 그 참 오래전 얘기죠 벌써요. 4년 동안 주민들께서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지금 뭐 아까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국방부가 다행히 또 주민과 어떤 협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션을 취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요. 그동안에 헬기장을 이쪽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일절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더 분노하는 거는 사전에 이런 참 우리 국가 시설이 들어온 거를 무조건 반대는 아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70년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우리가 또 세계적으로 또 분단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떤 이런 국가 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동의는 구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 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군사 시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규제가 또 있을 것이고 그러면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당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주민들은 많이 반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에 헬기 부대에 대한 그 거센 반발과 더불어서 그 여러 가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이제 양주시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주민과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헬기 부대 이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국방위원장님과의 몇 차례 면담을 실시했고 또 헬기 이전 갈등 해결을 위해서 민관, 군, 협의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갈등 해소의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왔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할 만한 이유가 저도 현장에 가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 헬기 부대가 마을 어떤 뭐 뒷산이라든가 뭐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딱 중간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주민과의 삶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비행장이 생겼을 때만 해도 거기가 뭐 외진 곳이었지만 지금 여기 중심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 관암리 비행장이.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가 또 택지 개발도 이제 예정되어 있고 또 주변에 일반 주택들이 다 밀집돼 있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또 1.5km 내에는 또 초등학교도 2개나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주민의 어떤 그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헬기 부대가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당시 이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네. 뭐 계획에 따라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그래도 주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물론입니다. 지금 단 한 차례 주민들과 어떤 그 사전 절차나 협의도 없었을 뿐더러 그 헬기가 들어오는 헬기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부대의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설명이나 의견 수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점에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대 이전은 무엇보다도 그 주민의 건강과 재산권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적인 부분에서는 정부가 충분히 나서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양주시 주민들이 이렇게 군사 시설에 대해서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도 군부대가 상당히 많았고요. 거기에 대한 또 많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얼마나 많은 부대가 있고 어떻습니까? 네, 우리 양주에만 지금 부대가 육군 그 25사 또 지금 뭐 이제 8사단, 28사, 72사 또 5기가 여단 등 이런 사령부를 비롯한 그 공병대 뭐 하여튼 뭐 야전 부대를 뭐 탄약고 사격장, 비행장 하여튼 군대 시설은 다 있어요. 여기 집합 장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렇지만 그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입지해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피해만 우리 좀 감수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분노가 더 많았고요. 그런 게 우리가 별거 사소한 것 같지만 주민이 알게 모르게 받는 피해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요. 주민들의 피해가 참 상당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 여러 가지 반발도 했고 우리 또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직접 뭐 국회라든가 중앙정부에 많은 건의도 했고 1인 시위도 했죠. 맞습니다. 2019년에 정성호 국회의원님이 중재로 인해서 우리 시의원들하고 그다음에 광적군 헬기 반대 대책위원회 한 5명 정도 함께 국회에 저희 안규백 그때 당시에 국방위원장님이셨죠. 그 국방위원장님과 함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희창 의장 그때 당시에는 이희창 의장님과 그다음에 정덕영 의원님, 그다음에 저 안순덕 의원님 또 박재만 도의원님 등등과 함께 그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저희도 1인 피켓 시위를 같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정면 관암리 헬기부대 배치 철회라는 어떤 피켓을 들고 그 번갈아 가면서 1인 시위를 하긴 했지만 그게 사실은 역부족이었거든요. 저희가 시의원들이 한다는 것도 좀 몇 날 며칠을 사실 해야 되는데 저희 당면 과제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또 이제 지금도 광정면에 가면
그 주민들이 대책위원들과 주민 대표들이 그 매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소개 성과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네. 군소음 피해법인가요? 이게 네, 국회를 소음법. 통과했죠. 네, 네. 이게 어떤 법이죠? 그러니까 군용 비행장, 군사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등 이렇게 13건을 하나로 이제 통합을 시킨 그런 법안이죠. 네. 그래서 군소음 피해 보상법인데 국방부 장관이 군용 비행장이나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또는 고시를 해서 소음 대책 지역의 군용 항공기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 및 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소음 피해가 이제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법에서 정한 소음 영향도와 실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주민에게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아무튼 법률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마련됐긴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3월 22일로 기억을 하는데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어떤 네, 내용이 맞습니다. 오갔죠?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계속 그 광정면에 가면 그 대책이 뿐만이 아니고 주민 대표들이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시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위가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라 정성욱 의원님께서 이제 지역 현안을 좀 보시고 그 대책위와 협의를 해서 국회에서 몇 번 국방부와의 사전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자들과 미팅을 한 결과 그 국방부의 어떤 차관이나 아니면 장관님께서 지역에 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라. 아니면 대책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난달 3월 22일 날 국방부에서 차관님께서 내려오셔서 주민들과 사전에 이런 해결을 하지 못한 점, 그다음에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정책에 의해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헬기 부대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주민 입장에서는 그래요. 헬기가 이미 배치를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을 하느냐. 그렇죠. 굉장히 뭐 격앙된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도 있었거든요. 자, 설명 후에 주민들의 반응도 어땠습니까? 뭐 보시는 현장 그대로죠. 주민들은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배신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분노하고 있었고, 또 이날 이제 헬기 부대 이제 배치에 따른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 또는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비행 고도 제한 완화 등 뭐 지역 발전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 그리고 뭐 주민 그 대표 중에 민의식 그 주민 대책위 공동위원장이 또 계시잖아요. 네네. 이제 그분께서도 그동안 민간군 협의체에 통해 합의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잘 지켜지지 않았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구두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서로 말이 또 앞다르고 뒤따르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가시적인 그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그 문서로 정확히 제시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고 그랬었습니다. 네. 의원님들 생각은 향후 어떤 방안이 필요할 건지 한 분씩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우선 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하는 그 피해 보상법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피해 보상법 기준이 일반 민간 항공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80 웨클 이상, 90 지금 90인가요? 90 웨클 미만입니다. 이런 기준은 민간 항공기의 기준이지 헬기와는 전혀 국방부 어떤 그 헬기장 이런 데는 보상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높은 기준인 어떤 그 85 이상이라든지 85 이상, 뭐 95 이상의 웨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실제로 보상을 받는 피해 주민들은 그닥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국방부가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도 현행법 기준에 맞추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보상 받지 못한다는 못 얘기죠. 받죠. 네. 아 그래요? 예, 그걸 너무 완화 기준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 민간 항공기 기준이죠. 네. 헬기하고 소음이 틀리잖아요. 민간 그렇죠. 항공기하고. 네. 또 헬기는 또 그 비행장 오면 또 바로 뭐 이착륙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채공 시간이 있잖아요. 또.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소리가 상당하거든요. 또 주변에는 뭐 축사도 있고 뭐 동물 그런 것도 있고 주변에 주민 피해도 많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헬기에 관한 그런 소음에 적합한 그런 기준을 세워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그동안에 또 법률안이 제정된 만큼 법에 의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보상과 또 지역 발전에 대한 배려가 함께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소음 굉장히 문제인데 이 헬기가 뜨면 이제 소음과 분진 네, 네, 이게 지금 맞습니다. 현행법상은 그렇다 네. 치고 이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우선 양주시에서는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님들께서 특히 정성욱 의원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지만 저희 양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헬기장 부분이 39번 국지도 간합 상수간 그 39번 국지도가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의 높이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5m 이상, 그다음에 8m 기준으로 세우고 있지만 그 헬기가 뜨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경기도에서 하는 이런 예산 외에 국방부에서 11m 높이 이상으로 끌어올려줘야 된다고 저희가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그러한 예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거는 국방부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3월에 그때 국방부 차관님이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러한 부분을 건의를 했을 때 국방부 차관님께서 그럼 이러한 국방부 예산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설명회가 끝나고 지금 주민 대책이고 광정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헬기 부대를 뭐 전면 반대할 것이냐 아니면 뭐 조건부로 수용할 것이냐. 자,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 주민들의 의견은 전면 반대입니다. 전면 반대이지만 그 중에서 국방부의 어떤 2.0 군사시설이라든지 그런 개혁에 따라 들어온다면 주민들은 그러면 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철저히 받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3가지 안건 네. 아까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전면 반대, 전면 반대라든지 조건부 수용, 조건부 수용 이런 쪽으로 갈리는데요. 아마 조건부 수용의 의견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해결을 위해서 민관군이 또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될 것 네. 같은데, 뭐 의원님들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주민들 의견과 같이 하는데요. 우선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면 그에 따른 양주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양주시 의회가 시의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 국회에서 상정돼 있는 이런 법안들을 소음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소음에 대한 웨클에 대한 이런 그 보상 차원을 좀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가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특히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군소음에 대한 국방 시설에 대한 이런 규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주시는 이제 수도권 접경 지역이라든지 군사 기지 및 어떤 개발 제한 구역 등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함께 연구하고 논의를 하자라는 뜻에서 이제 이렇게 네. 양주시 접경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고 이러한 연구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양주시는 지역적 특색이 군사시설이 전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러한 규제를 우리가 조금 더 철저히 분석하고 풀어나가서 주민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거 지역대학교죠.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네네. 같이 이런 네네. 연구만 했는데 네. 참 좋은 시도인 것 같고요. 네. 네. 주민들이 아무래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댈 곳이 뭐 시의원님들이 그렇죠. 가장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네. 의원님들도 기대가 많을 텐데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도 그렇죠. 당연히 왜 시의원으로 우리가 당선이 된 것은 시민의 뜻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이 어렵고 힘들 때 네. 뭐 힘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도 우리 한미령 의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적경지역 그 법에 대한 그 어떤 연구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에 어떤 이런 규제가 있는데 이런 규제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풀어나갈 수 있나.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스스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인 교수님들과 또 전문가분들하고 해서 같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가 이제 시작이지만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법률에 보장돼 있는 네. 그런 혜택들도 우리가 찾아내고 해서 지역 주민이 소외받지 않고 또 지역 발전이 불필요하게 저해받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끝으로 지금 뭐 가남대 주민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하고 할 텐데 주민들에게 좀 뭐 힘돋는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의원님부터. 제가 먼저 할까요? 그렇게 하죠. 일단 지금 군부대하고의 협력적인 어떤 부분은 그냥 겉으로만 여지껏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의회가 군부대와 교류라든지 어떤 협력 방안을 같이 해서 주민과 상생하는 이런 방법들을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군사시설 소음 피해라든지 주민의 경제활동 제재라든지 재산권 제약 등은 지역 발전에 큰 저해 요건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군부대 교류 협력 조례에 대해서 이거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주민들에 대한 피해와 고통을 저희가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주시의 당면 과제로 삼고 지금부터라도 정책으로 제시하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나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예산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지역 발전에 크게 이제 도움을 되고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시민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들은 양주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저희는 나름대로 시민과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저도 평생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린벨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이런 규제에 힘들어하는 그런 주민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 고통받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더 노력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의정을 펼치고 싶고요. 또 작은 목소리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참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제가 열심히 뛰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남대 주민들이 이 두 분 말씀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4년간 이어지고 있는 양주 가남리 비행장 헬기 배치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국방부와 주민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아 나갈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